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약 1.3% 상승해서 242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약 0.6% 상승해서 894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비교적 크게 상승은 했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체 코스피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상승하지 않은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라는 최고점을 갱신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개별 종목들,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대형주가 아닌 개별 종목들은 지루했던 하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6만원을 넘었죠. 우스갯소리로 6만전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 2%의 상승이 나왔고 8만원에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어서 현대차는 무려 약 5%의 상승이 나왔고 18만원에 마감이 되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대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LG화학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같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동시에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6만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래량도 400만 주가 넘어섰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사실 SK하이닉스는 상승할 만한 재료는 딱히 없어요. 그런데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거래량도 300만 주를 넘어섰고 지난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약 2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매매하는 것은 단기 투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런 투자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 외적인 투자에서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더욱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드리는 이런 재료들, 기업의 가치, 시장, 업황 이런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시고, 차트를 활용하는 목적은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고 내가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그리고 조금 더 부담 없는 가격에 매집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에게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죠. 퀄컴의 AP칩 가칭으로 스냅드래곤 875라고 하는데 전량 수탁 계약을 따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시초가부터 6만원을 돌파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6만원을 넘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파운드리 쪽 TSMC가 독점하던 것을 하나씩 뺏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후발주자인데 TSMC하고 기술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품질은 비슷한데 더 싼 가격을 앞세워서 TSMC가 장악해온 파운드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신호탄이 최근에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부의 신규 수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신규 수주권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조금씩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된 기사인데 삼성전자가 퀄컴의 주력 제품 AP칩을 전량 수주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퀄컴의 주력 제품을 삼성전자가 전량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화성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퀄컴의 AP칩 같은 경우에는 고급 스마트폰에 장착될 예정이기 때문에 퀄컴으로서는 프리미엄 주력 제품을 삼성전자에게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 후발업체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신규 수주,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6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장 조사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약 78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를 합치면 지난해보다 시장 규모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올해 코로나로 불구하고 이렇게 선방했다는 것은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업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만의 TSMC가 약 54%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17.4%인데 여기 중국의 SMIC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업계 시장 점유율이 세계 5위예요. 그런데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화웨이하고 세계 5위 파운드리 기업 중국의 SMIC 이 두 기업을 규제 리스트에 올렸고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스마트폰에서는 화웨이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중국의 SMIC의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1월달이죠.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히 가격을 보고 설정하기보다는 업황과 시장 그리고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9월 이후부터 약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1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신규 진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눌리는 구간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 산업과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치를 봤을 때 7만원 아래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길게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대응할 때는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7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니콜라 사기 보고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니콜라의 사기 보고서 이 내용을 토대로 현대차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이죠. 니콜라의 기술력이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니콜라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수소차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하고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혼다, 이렇게 세 개의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니콜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수소차라는 것은 전기차하고 달리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현대차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장기적으로 놔두면 상승한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시장의 확대와 기업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트라딩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7월에 약 750억 유로 규모의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750억 유로는 하나로 따지면 약 100조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도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향후 앞으로 5년 동안이죠. 세계 수소차 시장은 연평균 6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이거든요. 현재는 18만원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현대차를 바라보고 수소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 2012년이죠. 27만 2,500원 이 전고점 라인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6개월 이 짧은 기간 내에 돌파한다는 의견은 아니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언제까지나 시장의 확대와 성장성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콜라의 사기 보고서, 결국에는 이 기업은 수소트럭을 양산하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양산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보고서로 인해서 전세계 수소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99%에 달하거든요. 완성차뿐만 아니라 완성차에 쓰여지는 소재 부품주들
국산화율이 무려 99%에 달하기 때문에 니콜라의 사기 보고서, 어떻게 본다면 수소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보고서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양산한 현대차,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재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이 더욱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